아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평론가 황선업 씨를 모시고 뮤직 매거진에서 선정한 2000년대 베스트송 100 차트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저희가 좀 감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욕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자, 이 차트 선정 기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2000년대는 그 오리콘 50위 안에 들어온 랭크된 곡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1위까지는 안 쳐주는군요. 51위까지 안 쳐주는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25분 정도가 투표를 통해서 거기에 뽑은 들어왔던 곡들 가운데서만 이제 후보를 놓고 25분의 필진이 뽑은 곡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61위까지 순위를 알아봤고요. 오늘부터 상위권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6위에 아오야마 테루마라는 아오야마 테루마. 소바니 이루네. 아오야마 테루마도 좀 원히트 원더스 그렇죠. 네, 가수긴 한데 이때 이 R&B 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 뮤직을 그대로 정수를 담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노래가 당시에는 많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담백하게 읊어내면서 히트를 시켰던,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뭐 벨소리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성행하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그 흐름에 맞춰서 또 히트를 했던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J-POP 특유의 정서는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10년 전에 나왔던 우타다 히카루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반드시 뭔가 J-POP의 정서나 선율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뭔가 들어가는 그런 식의 블랙 뮤직 운영이 많았는데 R&B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R&J가 돼버린다. 네, 뭐 약간 JNB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J가 꼭 들어가 버렸는데. 꼭 들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당시로서 사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히트를 했겠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히트를 했을까? 저는 당시로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노래예요. 근데도 어쨌든 그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56위에 뽑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아 네. 우아가 90년대에선 탑10에 들었었는데 말이죠. 조네스라는 곡 때문에. 이 노래가 처음 작곡에 참여한 노래래요. 그리고 당시 이제 유행하던 디바들, 그러니까 디바라고 하죠. 가창력 중심으로 네, 디바. 막 노래를 하던데 그 흐름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음악을 하면서 이제 또 자신의 가능성을 넓힌 노래다. 뭔가 또 대중성이랑 거리가 있지만 개인의 음악성이랄까 개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잘 드러나 있는 곡이다라고 뮤직 매거진에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2위에 모테케 세라후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애니메이션 럭키스타의 주제가입니다. 제목부터가 약간 애니메이션 이게 스즈미 하루의 일단 세일러복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즈미 하루의 우울이라는 당시에 데이트했던 애니메이션이 엔딩곡이 그 하레하레 유카이라는 곡이었는데 그 엔딩이 연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메인 멤버 5명이 춤을 추는 그런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엄청나게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다 그 따라하는, 지금처럼 이제 뭐 챌린지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UCC로 전파가 되면서 붐이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교토 애니메이션에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다시 히트시킨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즈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음악의 연결고리가 더더욱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상징적인 노래인 거예요. 성우들이 다 부르는. 당시로서 당시에는 그냥 성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지금도 많지만 당시에는 엔딩곡이나 오프닝곡을 성우들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45위에 나카시마니카, 유키노 나카시마니카. 하나. 다 아실 법한 노래. 이 노래는 뭐 박효신 버전으로라도 다 그렇죠. 아는 분 곡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도 일본에서는 커버한다고 그러면 다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아카시마 미카가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좀 많이 타는 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노래를 멋지게 소화한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노래를 잘 소화하는 그런 저는 음색과 가창력이라고 이 생각을 해요. 노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어울렸던 곡이에요. 그렇죠. 이 노래는 나카시마 미카 아니면 그 느낌이 안 나. 이분이 이번에 한국 공연 한국 저번에 공연에 좀 지금 한참 이제 아파가지고 뭐 그때. 비위나 청력이나 네, 이런 뭐 좀 그런 문제가 것들. 있으셔가지고 한참 못 나오다가 몇 년 전에 활동 재개하고 이제 다시금 좀 각오를 다지면서 투어를 좀 이분도 하는 한때 입장이다. 차트 지존이었었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좀 폼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네. 어쨌든 남은 음악들은 아무래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네. 41위 루나 씨의 투나잇. 누나 씨 나왔어. 저는 그러니까 루나 씨를 투나잇으로 처음 알게 되긴 했어요. 당시에 막 요거저거 듣다가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투나잇이요? 네, 그때 이제 좀 관심 있던 애들이 그 가창력 자랑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노래들을
중에 하나가 이 투나잇이었던 기억이 나고 오버나잇 센세이션 뭐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카와무라 파이어하우스. 류이치의 파이어하우스. 목소리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비주얼계의 목소리의 좀 대표적인 목소리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 목소리를 흉내내는 후배 밴드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 네. 창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네, 비주얼의 교과서가 돼버렸어요. 이 노래가 약간 비주얼계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냥 멜로디커, 펑크 뮤직에 가까워서 구성 자체는 뭐 솔로도 없고 단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듣기에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차트에서는 로스에르가 들었었는데 2000년대에는 이제 투나잇이 들었습니다. 42 아무런 아미가 이제 예. 베이비 돈 Baby 크라이. Don't Cry. 저는 코무로테치아 시절보다 이 시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퀸 오브 힙합, 플레이 이 힙합 3부작은 반드시 아무로나미의 커리어에서 챙겨야 될 세 장의 앨범이다. 저는 사실 그 초창기에 그 앨범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코무로테치아 시절은 이때가 훨씬 이때가, 밀도 있고 본인의 정체성이나 자유도나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 아이 낳고 컴백했을 때 좀 그 앨범이 망했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좀 정체성에서 좀 헤매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히려 그 후에 굉장히 그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선을 보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본인이 아티스트로서의 뭔가 자아를 갖고 확실한 생각과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로나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댄스 뮤직, 되게 트렌디한 댄스 뮤직으로 또 한번 전향을 하게 되고 정말 깔끔하게 은퇴.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그렇다고 음악까지 다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스트리밍이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네, 지금 다 내려갔어요. 네, 맞아요. 아, 다 내가 내려버렸어요. 피지컬 사야 돼. 네, 다 다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은퇴를 한다고 그것까지 내릴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은퇴한 시점에 내려간 게 아니고 네, 은퇴하고 맞아. 몇 년 그 뒤 있다가 있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 내려갔어요. 지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피지컬이요. CD를 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지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진짜. 올라가요. 네. 다시 그러니까 절판된 상태라면은 그러니까. 있는 CD들은 한없이 네. 가치가 올라가겠죠. 피지컬 음반을 사주기를 원하는 아티스트들이 또 있으니까 있어요. 예, 그런 고집을 부리는 아티스트가 있죠. 오케이. 아직도 스트리밍이 안 푸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일본 그리고 네. 아직까지 또 소수긴 야마시타 하지만 파츠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인정. 맥시멈도 호르몬도 그렇고. 아 네, 맥시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39위에 나카지마 아씨 나까지만 밀기. 지상의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슈아 시대 때부터 진짜. 2000년대 이것도 오리콘 1위 곡이에요.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까지 오리콘 네. 차트 1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저 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가 됐고요. 이 곡을 통해서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이제 마츠토의 유미한테는 없는 게 있어요. 나카지마 미 그냥 비장미라던가 시대성이라던가 그런 걸 DJ 번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미쳐. 마츠토의 유미가 막 세련된 차 타고 고속도로 갈 때 막 이러고 있을 때 주호 프리웨이를 달릴 때. 주호 프리웨이 달릴 때 나카지마 미 그냥 이 시대에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시대야 돌아라 돌아라 이렇게 그렇죠, 노래하면서 나의 존재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그 말씀하신 그 시대, 지다이라는 노래랑 또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나카지마 미유키도 어느 시점부터는 약간 사랑 뭐 이런 네. 거에 되게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넘어서 2000년대 뭔가 메시지 있고 강한 그런 의지가 어려 있는 그런 노래를 냈다는 것 자체가 대중들한테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2000년대 들어서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노래 때문에 나카지마 미유키가 홍백전에 나왔었어요. 최초로. 홍백전에 나와서 그때 나카지마 미유키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처음 TV로 봤다.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살아있었구나. TV 출연 안 하셨거든요. 저도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나카지마 미유키에 있어서도 인생곡이라고 할 만한 그런 노래인 것 같고요. 네. 37위에 슈지토 아키라 세이슈 나미고. 세이슌 아이고. 이 노래 그 아티스트만 보면 누구지 하실 텐데 이 카미나스 카즈야 카툰에 그리고 야마삐 뉴스의 야마삐 이 듀엣이 드라마를 이제 같이 출연했는데 공동 출연했는데 그 드라마 바로 노부타를 프로듀스.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주제가였는데 주제가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어요. 드라마도 재밌었어요. 드라마도 재밌었어요. 호리키타마키라는 이제 신인 배우가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 이 두 명 나오는데 다 뭐 여성 시청자들을 다 자리야 끌어모은 약간 그런 라인업일 수밖에 없었다. 카툰과 뉴스인데 당시 자니즈의 그런 영향력이랄까 인기랄 게 엄청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 투탑 이 각 그룹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프론트 퍼슨들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화제가 됐던. 판매고도 엄청나고 밀리언셀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한 거의 200만 장 팔았어요. 네, 엄청나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뮤직 매거진에서 이 노래를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렸다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래도 대중적인 파급력을 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위에 토미 페브러리. 가미 페브러리.
Everyday at the Bus Stop. 토미 페브로이가 이 노래 누구야? 좋아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브릴리언트 그린을 브릴리언트 먼저 그린.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보컬인 카와세 토모코의 솔로 프로젝트인데 원래 그 굉장히 뭔가 차갑고 냉미녀 같은 약간 그런 포지션이 밴드에서의 모습이었다면 이때 부를 때는 막 안경을 쓴 약간 너드 같은 그런 이미지로 약간 브리티시 컨셉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뉴웨이풍 약간 그런 시스팝 부르는 모습이었고 딱 보고 저는 무슨 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스타일링으로 출연을 했나. 이제 당시에 토미 페브럴이랑 토미 헤븐리랑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헤븐리는 약간 다크한 락, 메탈 이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음악을 전개해 나갔고 페브럴이는 약간 시스팝, 뉴웨이브 이쪽에 중심을 뒀었는데 이 뮤직 매거진 분들은 아무래도 이 페브럴이 쪽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 에브리데이 애터 버스 스탑이라고 그게 워낙에 세련되게 들렸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타일링도 음악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31위에 츠나미 츠나미. 그 유명한 트나. 예. 말할 필요 없는 명곡. 생각보다 순위가 조금 낮은 편이네요. 네. 워낙에 이제 사자는 8, 90년대 그러니까. 노래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위에 올라 있다는 거.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대도 아마도 올라 있을 거고. 근데 이 츠나미라는 노래는 이제 당시에 사잔이 조금 주춤하던 시기에 대놓고 나는 팔릴 노래를 이번에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코아타 케이스카가 만들었는데 정말 그게 제대로 히트를 하겠는 거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으면 팔릴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거 그게 같아잖아요. 그게. 이 노래는 뭐 팔린 정도가 아니라 29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판매고죠. 그리고 이제 6인 시절의 마지막 불꽃 같은 음. 곡으로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8위 가면 에고래핑. 에고래핑도 이것도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죠. 많이 네, 유명해요. 유명했죠. 그리고 제가 이 곡을 언급하는 이유가 옛날에 팬더포트에 왔었어요, 에고래핑이.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되게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데서 부르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이색적이고 그때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가 원을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누군가 관객이 나와서 막 무용 같은 춤을 막 추는데 너무 그게 좋다.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좋다. 그래서 누가 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막 네. 또 같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뭔가 제목하고도 매치가 되네. 네. 정말 그 두 명이 약간 그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그런 즉흥무용이 관객들끼리. 그래서 그 모습이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27위에 이제 나카지마 메구미, 랑카리라는 이제 그 마크로스 F의 그 등장 인물의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칸노요코 애니메이션 음악에 이제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낸 칸노요코의 대표 작가도 같은 노래라고 해요. 마크로스 F의 삽입곡이고 작사가 이제 마츠모토 타카시, 해피엔도의 마츠모토 타카시. 그래서 이제 음악적으로도 칸노요코가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곡에 응축해서 지금 순위가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고 25위에 이제 오렌지 렌지. 오렌지 렌지. 사실 오렌지 렌지가 당시로서는 평단에 거의 몰매를 맞다시피 했던 그런 이들. 왜냐면은 약간 표절인 듯 아닌 듯 이 경계를 사실 저희가 그 했구나. 표절 특집 다룰 때 이 오렌지 렌지가 언급이 됐어요. 키스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노래도 사실 로코모션 있잖아요. 그 카일리 미노그가 불렀던 로코모션의 그 후렴구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그 크레딧을 보면은 캐롤킹 제리고핀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나중에 그러니까 클리어한 거야 저작권을.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샘플링이 아니었는데 디샘플링이 돼버린 거예요. 네, 돼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당시로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런 음악적으로는 크게 쳐주지 않던 팀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약간 그런 방향, 샘플링에 대한 방향성이랄까 크로스오버에 또 색다른 길을 제시한 그런 그룹으로서 많은 존재감을 표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순위가 높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조금 의외긴 해요. 정말 저도 좋아하는 밴드였지만 순위로까지 이렇게 높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23위에 미시아 Everything. 뺄 수 없지 또. 지금 미시아는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 가수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홍백가 합전도 요즘 마지막 코너에 많이 나오고 한참 스마비 세카이니 토치다케노 하나로 맨날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스마비 못 나오게 되면서 약간 그 대체자로 지명된 게 저는 미시아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미디어에서. 예, 올림픽에서도 미시아 노래를 불렀고 사실 미시아가 어떻게 보면 블랙뮤직의 그 굉장한 공적을 세운 일본 음악 씬에서 블랙뮤직에 대한 존재감을 한참 끌어올린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지금으로서는 에브리띵은 사실 가창력으로 대표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90년대에 나왔던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음악성으로서 그리고 이 노래는 가창력으로서 미시아에 대한 그런 가치를 드러내고 에브리띵이 나왔을 때 미시아가 이제 그 일본의 뭐 휘트니 휴스턴이다, 머라이어 그렇죠. 캐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점점 세월을 들면서 일본의 패티김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맨날 마지막에 나오고 그런 말이죠. 느낌이 있어요. 아까 아이코도 얘기했지만 아이코가 엄청난 팬이잖아. 아이코. 네. 맞아요. 21위에 마츠다이라 켄의 마츠켄 삼바 2. 저는 이 노래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노래 듣고 야 이렇게 좋은 노래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왜냐면은 홍백에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지? 엔카인가? 뭔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안 가서 그때 안 보고 이제 넘겼다가 다른 가수 나온 보고 그랬는데 이 노래가 이제 음악적으로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이 삼바가 아니라 삼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쇼와 가요와 필리소가 이런 것들이 잘 믹스가 돼 있고 뭔가 삼바가 들어가면 다 좋은 것 같아. 한국도 그렇고. 서른도 노래도 좋잖아요. 완전 삼바 여인. 삼바 이야기하니까 전부 그 생각했어. 진짜. 삼바의 아재들은 안 돼. 근데 굉장히 고급지였다. 자, 21위까지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좀 함축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리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네. 막상 아는 노래가 나오면 또 이제 그렇죠. 해야 되고 예. 하니까. 20위부터 1위까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3부에서 봐요.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